여러분, 비나의 위카TV 타로 리딩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나의 위카TV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들 모두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저 비나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딩은 7월 첫째 주 연애운입니다. 오늘 연애운 내용은 한번 좀 또 개인의 성향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상대방의 마음이 있거나 또 만나는 과정에서 뭔지 모르게 나는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계속 밀어내거나 나는 전혀 자각을 못하는데 상대방이 너에 대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본인이 자각을 못한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자기가 자각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지만은 내가 누군가의 성격에 맞춰서 완전히 변신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몸에 안 좋은 그런 습관이라든가 에너지적으로 상대방을 무심결에 밀어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피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다면은 한 번쯤 인간관계 또는 연애관계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는 나의 어떤 면에 대해서 리딩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면을 어떻게 극복해서 연애하는 데 도움이 될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카드 이제 정화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1년 7월 첫째 주 연애운 나도 모르게 상대방 그 사귀는 사람, 그 좋아하는 사람 밀어내고 있는 나만의 안 좋은 그런 습은 무엇이 있을지에 관한 리딩 관련된 카드를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뽑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충동적으로 1번에서 4번까지 번호를 하나 골라주시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하나를 골라주세요.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지만 번호는 바꾸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번호를 하나 연애운에 관련된 걸 생각하시면서 뽑아주세요. 저는 잠시 뒤에 돌아와서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첫째 주 연애운. 오늘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그리고 나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을 밀어내는 내가 갖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에너지, 나의 분위기에 대해서 리딩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내가 상대방을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솔루션은, 솔루션이라기보다는 그 단점,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떤 면이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느냐는, 일단 이분들은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조금 헤아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거나 내 머릿속에 뭔가 하나 생각이 꽂히면은 그거를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든지 안 듣고 싶어 하든지 공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만 하는 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나의 감정, 일 관계에서 겪은 감정도 해당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억울했다거나 기분 나빴다거나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감정에 이른 것들을 여과 없이 숨기지 않고 상대방에게 얘기합니다. 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걸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만남으로써 편하고 내가 이렇게 솔직하고 내가 이렇게 텅 비워서 너라는 사람을 신뢰하니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은, 아무리 사랑하고 연애 감정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자기 감정이나 기분 나빴다거나 이전에 어떤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시시콜콜이 다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너무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항상 이 이성,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단 자기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기분 좋게 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어떻게 기분이 좋아질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금 기분 나쁘고 열받고 답답한 상황을 얘기하느라 바쁜 거예요. 그런 거는 연애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저는 약간 예의가 좀 아니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이 정말 모든 것을 털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상대가 필요하다면은, 저는 상담사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다 들어줄 만한 상대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좀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솔직하고 싶어서 얘기하면 기분이 나아지니까 그러면 상대방하고 더 데이트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 그 얘기 다 듣고 나서는 이미 지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겪고 있는 그런 불평, 불만이나 이런 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상대방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관계의 진전이라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귀고 만났는데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뭐가 좀 기분이 나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또 위안받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순기능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일도 연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근데 여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지금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듣느냐에 상관없이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내 감정, 내가 시원해지고자, 내가 답답하면서 풀려나고자 상대방의 그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의 이과수 폭포처럼 쏟아붓고 있는데 상대방은 지금 여러분들의 감정을 받아줄 그런 것이 약간 대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속 좁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얘기는 못하죠. 왜냐하면 감정은 교류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인데 누구 한 사람의 그런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1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내가 솔직하고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날 이해해주지 않을까 내지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나면은 좀 홀가분하게 돼서 데이트나 이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핑계로 그런 믿음으로 너무나 많은 얘기와 너무나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얘기 상대방들이 지칠 수 있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 적은 없었나를 지금 빨리 브레이크를 거시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분들이라면은 상대방은 굉장히 지쳤거나 쟤는 정신적으로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얘기를 어느 정도 들어주다 보면은 나한테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나름대로 회복이 됐겠지 그리고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준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나한테만 얘기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 모두한테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얘기할 사람이 적으면은 그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여러분 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너무 자기 감정만 내세워서 끝없이 얘기하는 것. 하지만 여러분은 자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싶고 그 기분이 좋아짐으로써 상대방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내 얘기를 이해하고 들어주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상당히 지쳐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애운에서 제가 좀 자주 보는 이제 꽃말 어드바이스 나왔는데 그 미나리아 제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나리아 제비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런 꽃이거든요. 뭔가 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미나리아 제비 카드가 좀 자주 나와요. 미나리아 제비가 겉으로는 꽃이나 잎 같은 거지만 사실은 약간 다른 풍성한 꽃들이나 이런 것보다 볼품은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나리아 제비가 나온 카드가 나온 이 분들은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은 내면의 어떤 것이나 그런 생각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동이나 그런 말이나 이런 거 보고 안 좋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왜 이 사람하고 관계가 진전이 안 될까? 왜 이 사람이 요새 나를 피하는 것 같은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대방을 자기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참아주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냉철하게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2021년 7월 첫째 주 연애운 나의 어떤 면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제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연애의 전반적인 데서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2번 카드 리딩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약간 두세 가지 정도의 시츄에이션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애를 어쨌든 지금 잘 맞지 않아서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 연애를 유지하고는 싶은데 상대방이랑 정말 안 통한다. 어떻게 해도 말이 지금은 전혀 섞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약간 소강 상태를 가져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정말 이별을 좀 코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이런 카드를 뽑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데이트를 한두 번 정도 했는데 계속 만나보자라고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다가 말고 엎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됐든 내면이 어떻게 됐든 굉장히 상대방이 볼 때는 너무 우울한 기운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우울감을 낫게 해줄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우울한 감정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우울하면 뭐 취미를 가져봐라, 밖에 나가서 뭐 일광욕을 해라, 뭐 즐겁게 뭐 운동을 해봐라. 근데 우울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예 그런 움직임 자체가 불가능한 게 우울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잘 먹고 본인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를 잘 돌보는 것도 힘들어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누군가하고 연애를 하면서 낳는다?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주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던 복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던 굉장히 지금 우울감이나 어떤 상실감, 자신감 결여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상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게 그냥 좀 소프트한 성격의 분들이라면은 아 내가 노력해도 저 아이는 힘들구나, 나는 도움이 안 되구나, 그러니까 나 말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지는 아니면 나는 정말 저 아이에게 내 상대방에게 힘이 못 되는구나라고 그냥 좀 슬프게 생각하는 정도지만은 조금 이기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저 우울이나 이런 우울감을 채워줄 필요는 없지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도 이 상황에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도망을 가거나 갑자기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보하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은 상대방마저 이 우울의 기운에 물들어서 나는 너에게 쓸모가 없어 이런 식으로 같이 자책을 하게 된다든가 전부 다 연애에서는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지옥 같은 상황 아닌가요? 매번 연애를 하면서 만나서 즐거울 수만은 없죠. 다양한 감정을 겪고 그 모든 감정을 다 이제 둘만의 상황에서 극복하기도 하고 어떤 면은 포기도 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창조하는 게 연애라고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본인의 그런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아마 관계가 이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연애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왜 이 연애를 실패했는지, 왜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는지에 관한 자각 및 통찰 및 어떤 변형, 그 다음에 좀 나아지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전혀 배우거나 수정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털지 못하고 계속 이제 겹으로 쌓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깨끗한 곳에 뭐 깨끗한 어떤 다른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지금 그거를 해결 안 하고 계속 쌓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와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누가 좋은 사람이 들어와도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대할 수 없고 하지만은 그게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낫게 하거나 치유를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왜 나한테는 계속 이런 일만 생기고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 못하고 연애도 잘 안 될까 그 자체에 대한 원망만 생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너무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더 배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의 감정이 지금 연애하는 데까지 쓸 수 없다. 연애하는데 쓸 수 있고 뭐 내가 우울하니까 누구라도 만나야 내가 위안이 된다. 그렇진 않죠. 연애는 그 위안이 본인은 될 수 있겠지만 상대방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오늘은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는 나의 무언가에 대해서 리딩을 하는 중이니까요.
내가 일단 즐겁고 그래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우울하고 계속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사람을 계속 만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절대 길 수 없습니다. 절대 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말 독하게 마음을 잡숫고 여러분들의 우울감, 상실감, 자신감, 결여 이런 거를 떨쳐버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나의 감정이나 이런 우울감을 전달해주지 않을 만큼 자기가 일단 우뚝 두 발로 선 다음에 만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여기 멜리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허브 중에 레몬밤이 이제 멜리사라고 하는데요. 멜리사 오일이 우울증 치료제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보다는 굉장히 강한데 레몬밤 역시 머리를 좀 맑게 하거나 기분 전환하는데 좋은 차기는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멜리사가 나올 정도의 우울감이라면은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정말 본인이 이전의 나를 완전히 버리고 새로 태어난다라는 각오로 그 우울감을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우울감을 힐링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그 상대방을 밀어내는 에너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울의 원인을 본인이 스스로 찾으실 수가 있겠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온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 문제 아니면 옛날 친구 문제 뭐 왕따 문제 학교 문제 아니면 회사에서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과거에 정말 안 좋았던 연애에 대한 기억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의 그런 인간적인 연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우울감을 털어내는 것이 가장 영순위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무도 이 우울감의 감정을 100%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상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7월) 첫째 주 연애운 나의 어떤 면이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연애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해하는가에 관한 리딩 진행하고 있습니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삼 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너무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워하기도 하는 한마디로 애증관계라든가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그런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나, 좋아, 싸우기도 너무 싸워. 만나고 헤어지면 반복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에너지 소비가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단면일 수가 있죠. 하지만은 뭐 사랑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한 가지 모습으로 단정짓고 어느 게 옳은 사랑이다, 좋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도 계속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좋지만은 너무 싫기도 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좋을 수만은 없지만은 좋은 만큼 과격하게 싸우는 데는 약간 둘이 똑같거나 아니면은 한 분의 어떤 면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을 위주로 이제 리딩을 하는 거니까. 자, 이분들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혹은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 다시 만나거나 아니면은 만나기로 결정한 과정에서 상처가 있었어요. 모든 관계가 시작할 때 너무너무 좋게 말랑말랑하게만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되게 힘들게 이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쪽이 좀 일방적으로 좋아했다가 어찌어찌 되게 힘들게 만난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모든 시작이 다 정말 핑크핑크하고 막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과거에 정말 한눈에 반해가지고 너무나 말도 잘 통하고 이 사람이 나의 그 소울메이트라는 게 있겠죠. 예, 소울메이트일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한 소울메이트하고는 거리가 있어서 또 다투게 되고 하지만 내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 포기 못하고 그런 식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만나는 분들이 좀 있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내가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집불통인 거죠.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마음에 안 들고 상대방이 나를 밀어내는 에너지가 있더라도 굉장히 그거를 어거지로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든 이 관계를 이끌어보겠어 라는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받고 관계는 관계대로 안정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뭐 애정을 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뭐 좀 다른 상대에게 좋은 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석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주려고 하고 다 잘하고 계신데 결정적인 순간에 본인의 절대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고집, 어거지 땡깡, 그 다음에 속 좁은 거,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의 고집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상대방이 하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거나 좀 답답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을 때 엄청난 속좁음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쟤는 뭐 저가 좁히죠? 이거 화낼 일이 아닌데 왜 내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럼 뭐 싸움이 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시작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100% 컨트롤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했던 이 사람과 만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연금술적인 무언가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만나는 상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간 오픈마인드를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하면서 다양한 변수가 있고 나도 변하고 저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라고 계속 그걸 보면서 각자의 그 상황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면서 다 계속 변형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인데 고집이 너무 세. 그 속이 좁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이나 변형이나 싸움이나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상처를 따볼로 받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가 생각하는 연애와 이 사람은 이게 아니야 라고 거기 여기 가둬놓고 연애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스트레스, 상처 받을 수밖에 없죠. 한 번에 오픈마인드를 하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변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게 내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분들을 움직이기는 좀 힘듭니다. 그냥 고집이 세니까. 본인의 고집을 깨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아를 바꿔버리지 않고서는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도 누구 보고 너의 생각을 버려라, 바꿔라 이런 식으로 절대 명령하듯이 리딩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누가 당신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하는 사랑은 이래야 되고 연애는 어때야 된다라고 규정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원한다면은 과연 그 관계는 정상적인 것인가? 그건 정말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행복한 연애가 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식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방식은 다른 방식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 제한적입니다. 좁고 어떻게 해도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밖에 지금 되고 있지가 않아요. 가능하다면 상대방하고 대화를 많이 해보시고 왜 내가 이런 면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을 때 너가 화가 많이 났었는데 난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거 속 좁거나 내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게 내 방식으로서 너를 좋아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대화를 안 하고 여러분들의 방식만 고집하면은 당연히 상처받고 그 관계가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좀 더 대화를 하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2021년 7월 첫째 주 연애운 마지막으로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지금 연애를 한창 하다가 이제 정말 헤어짐의 근처까지 가다가 지금 약간 소강 상태시라든가 아니면 내가 과연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직전까지 계속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싫다기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왜 이 사람하고 계속해서 다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게 해소할 방법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 연애를 계속해야 되나? 쟤 도대체 뭐지? 나 쟤네 성격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겠네. 내가 과연 얘를 처음부터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해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냉철하게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기여서 마침 4번 카드를 뽑으신 것 같습니다.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제가 드릴 어드바이스는 오히려 좀 명쾌한 것 같아요. 연애는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의견을 얘기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같이 뭔가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거나 안 좋은 거라든가 의견이 반복된다거나 했을 때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상대방하고 연애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제 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거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본인이 자기 의견이나 본인의 생각을 관철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그런 말다툼이나 이런 데서 이기지 않으면은 졌다. 내지는 내가 이기지 않으면 이 관계는 유지되지 않는다. 뭐 운동 경기도 아니고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저주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끔은 그래? 네 의견이 그러니? 내 의견은 이런데 이러면서 그냥 오픈마인드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내 의견이 맞아. 너가 말하는 거는 틀려. 다른 건데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내면에 깊숙하게 있는 것이죠. 아마도 뭐 이전의 관계던가 아니면 자라오는 과정에서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무시를 많이 당하신 분들이 이런 식의 연애 패턴이 생겨요. 왜냐면은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대들거나 뭐 좀 이제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약간 밟히는 듯한 그런 일들을 당하다가 연애를 하면서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동등한 입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내가 우위를 선점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쟁취하고 싶고 그런 게 좀 발현되다 보니까 그냥 연애가 아니라 싸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만날 때마다 얘기할 때도 되게 이제 호전적으로 해야 되고 다툴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 의견을 계속해서 관철해야 되고 그럼 이거 연애하기 너무 피곤한 거 아닌가요? 다양한 연애가 있죠. 좀 그런 전쟁 같은 사랑도 있겠지만 뭔가 좀 편안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얘기를 좀 들어줌으로써 이렇게 놓아버리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100% 긴장 상태예요. 그리고 매번 만날 때마다 이겨야 되니까 감정 소모가 너무 많습니다. 카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지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제가 연애는 어떤 연애다 어떤 연애가 옳다 이렇게 절대로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문처럼 그냥 다 다른 거니까 개개인의 연애가. 하지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과정은 어떤 전쟁이나 어떤 운동 경기나 이런 것처럼 누가 이기고 지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서 그거 받아들여지는 거 봐서 겉으로는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본인은 졌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상대방의 마음이 그만큼 멀어지거나 밀어내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건 과연 이긴 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다. 내가 졌으니까 나는 의미가 없는 사람이고, 지는 것은 내 인생이나 어떤 생활이나 삶이나 이런 마인드 자체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죠. 질 수도 있죠. 지는 게 인생의 끝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거나 뭐 어디서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걸 대단한 실패로 보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요새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건 아마도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결판을 내지 않으면, 지금 한 번에 뭘 하지 않으면, 한 번에 돈을 끌어오지 않으면, 한 번에 성공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생각들이 보편적이어서 이게 약간 연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나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고 이기고자 하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매 순간 계속되면 그건 연애라고 할 수 없고, 당연히 상대방은 지쳐서, 상대방도 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도 한 번쯤은 이겨야 되잖아요. 이번에 뭐 세 판은 네가 이겨, 세 판 내가 질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공평하게 나눠서 이기고 지는 거를 주고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고 지고 간에가 이기고 진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게 연애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사 누군가와 처음 만나서 또 여러 번 만나서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연애의 과정에서 이긴다 진다라는 개념 자체를 놔버리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우리 누구나 아무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평화를 좋아합니다. 인간은 원래 평화를 좋아하고, 하지만 또 그 평화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필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계속 전시 상황으로 삽니까? 매번 다 이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대화를 하면서 진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은 특히 연애에서는 지금이라도 놔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직된 에너지로 계속해서 싸우고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에너지로는 연애가 정상적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일단 상대방이 굉장히 지쳤을 거고 밀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너무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작은 마음이 너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7월 첫째 주 연애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밀어내고 있거나 관계가 잘 진전될 수가 없는 나만의 그런 안 좋은 에너지나 습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번부터 4번까지 리딩을 전부 해보았습니다. 연애운이지만 뭔가 오늘 그래서 좀 심각하고 말랑말랑한 얘기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자아 비판과 자각에 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자, 연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뭐 타로나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나오는 단어가 연금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케미스트리가 통한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누구랑 만났을 때 케미스트리가 좋다. 그런 케미스트리라는 단어 자체가 알케미, 연금술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애만큼 연금술에 가까운 일은 사실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 두 개가 만나서 황금을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만나서 어떤 용광로에서 계속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가면서 황금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광로 안에 들어간 두 가지 물질이 제대로 섞이려면은 수많은 정말 그 열이 가해지고 정련, 재련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툼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과정을 전부 안 겪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커플마다 그런 겪는 내용도 다 다르고요. 하지만 어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나를 정련하고 재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 필수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성공적인 사랑, 그 다음에 좋은 연애 관계, 그 다음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체를 더 잘 발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거나 없애야 되거나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좀 눌러야 된다든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린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도 비나의 위카TV 리딩에 와주신 분들 정말 모두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다른 리딩으로 다른 연애 운 관련 리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시고 오늘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세요. 감사합니다.